오늘 밤입니다. 놓치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설리번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최강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깊었는데요. 마치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말 하나하나에는 누르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긴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겉으론 차분해 보였지만 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무언가가 끓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곽병남은 본능적으로 설리번을 노려봤습니다. 저 사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빛이 험악해졌을까요? 병남은 평소에도 설리번을 의심했지만 오늘은 그 의심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병남은 직감이 좋은 사람이었고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청각과 촉각이 예민해지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지금 그 직감이 아주 명확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이용희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황만 보면 설리번 말이 맞긴 합니다. 적들이 움직일 만한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저 사람 뭔가 다른데요? 희는 설리번의 목소리 떨림 하나까지 캐치할 정도로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박정환은 말없이 팔짱을 끼고 설리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환은 평소보다 말수가 훨씬 적었는데요.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질 때 이런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공격적인 성격이라 먼저 질문 없이 행동해버릴 때가 많지만 지금은 설리번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느라 신중 그 자체였습니다. 정남현은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최강 씨 느낌이 이상해요. 설리번, 이 사람 오늘 뭔가 큰 결심한 눈이에요. 근데 그 결심이 우리 편인지 우리를 또 위험에 던질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설리번은 뭔가를 알고 있는 자의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표정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무거움이 있었죠. 마치 오늘 밤이 끝이면 자신 또한 끝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최강은 설리번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오늘 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설리번의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 전조가 나타났습니다. 내부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곧 직접적인 행동을 취해요. 이번엔 단순 폭탄 설치나 경고가 아닙니다. 지역 전체를 통제 구역으로 만들 거예요. 미디어와 정치 세력까지 합류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공기가 무겁게 식었습니다. 5명 모두 한순간 말이 끊겼습니다. 설리번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더니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입니다.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최강은 결국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밤 내 말을 믿어보죠. 단 한 번만. 그렇게 해서 모든 운명이 갈리는 밤. 결정의 밤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설리번은 지도를 펼쳐놓고 붉은 점을 하나하나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장소는 제가 한때 있던 조직의 핵심 지휘소입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습니다. 설리번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박정환이 먼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그 조직 출신이야? 설리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내부 관리 인력이었죠. 물류와 인력 배치를 총괄했습니다. 곽병남은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한테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일부러 숨긴 거냐고. 설리번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말할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제 정체를 밝히는 순간 여러분은 절 의심할 테니까요. 최강은 가만히 설리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붉은 점들을 짚어보니 평범한 폭력 조직이 아니라 체계적인 군사 구조를 갖춘 단이라는 걸 바로 파악했습니다. 너희 목적이 뭐였지? 최강의 질문에 설리번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점 장악입니다. 도시의 일부 구역을 실제로 장악하고 혼란을 빌미로 정치적 거래를 하려 했습니다. 이걸 위해 나은재와 몇몇 정치 세력이 조직과 결탁했고 일부 군부 세력도 도와줬습니다. 그 말에 5명 모두 눈빛이 동시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용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온 건 단순 폭력배나 용병이 아니라
사실상 내부 반란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설리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의 최종 계획이 실행됩니다. 도시 전체를 통제구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남현은 그 말에 단단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여긴 그대로 전쟁터가 된다는 거네요. 최강은 당장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설리번의 정보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함정일 수도 있는 정보를 거부할 것인지. 그때 설리번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최강 씨, 죄송하지만 하나 더 말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설리번을 바라봤습니다. 그 조직 당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설리번은 말했습니다. 최강 씨 딸 최도연입니다. 최강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설리번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 딸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박정환은 이를 꽉 물고 말했습니다. 형, 바로 들어가요. 말이 필요 없어요. 곽병남도 말했습니다. 작전 짜죠. 이건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해요. 최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빠르게 전술 구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릴 수 없었고 감정도 개입될 수 없었습니다. 딸을 구해야 하는 초조함과 작전 성공을 위한 냉정함이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작전명은 야화. 어둠 속에서 적의 중심을 불태우며 진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남현 외곽 경로 차단 및 탈출로 확보. 박정환 서측 돌파 및 1차 방어망 파쇄. 이용의 전자장비 교란 및 CCTV 무력화. 곽병남 장비 운용 및 인력 지원. 최강 설리번 조직 본거지 중심축 진입. 정남현은 마지막으로 최강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우리가 무조건 지켜낼게요. 그 말에 최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감당하기 힘든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걸린 싸움이었고 실패하면 이곳은 군사 통제 구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설리번의 의도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최강은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전원 준비. 야화 작전 개시합니다. 첫 진입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조직의 감시망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촘촘했고 경비 인원 배치 또한 군사 작전 수준이었습니다. 박정환이 가장 먼저 적과 부딪혔습니다. 정환은 빠르게 몸을 낮추고 짧은 돌진으로 적 2인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박격포병 출신답게 폭발적이었고 근접전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스타일이었죠. 정리 끝. 다음 길 바로 열어요. 정환의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곽병남은 장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들 작정했네. 감시 장비만 몇 개야? 병남은 장비 해체에 능한 인물답게 순식간에 레이저 센서 3개를 제거했습니다. 이용희는 주변 전파를 감지하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지금 신호 교란 시작해요. 이 구역 통신 70%는 끊겼을 거예요. 하지만 내부 라인은 별도 망을 쓰고 있어요. 직접 들어가야 끊깁니다. 최강과 설리번은 중심부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설리번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최강 씨 말해야 할 게 더 있습니다. 최강은 순간 경계를 올렸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 없습니다. 들어갑니다. 설리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안에 최도연 양이 있습니다. 최강의 발걸음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설리번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최강의 표정은 순식간에 아버지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두려움, 분노, 미안함,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 최강은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야화 작전 목표 변경한다. 1순위는 최도연 구출. 2순위는 적 지휘부 무력화다. 이 말과 동시에 그들은 본거지 내부로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본거지 내부는 외부와 달리 상상 이상으로 정교하게 구축된 구조였습니다. 일반적인 범죄 조직의 은신처가 아닌
군사작전용 지하 벙커에 가까운 형태였죠. 최강과 설리번이 다음 문을 열자 조용했던 바깥과는 전혀 다른 기압이 느껴졌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공기가 한층 눌리는 듯 했습니다. 벙커 특유의 정제되지 않은 금속 냄새와 사람이 오래 머무른 공간에서만 느껴지는 묵직한 체온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계음. 여기 군이 만들어준 거죠? 최강이 낮게 물었습니다. 설리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정확히는 내부군 세력 일부. 이 벙커는 통제구역 지정 시 최종 지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오늘 밤 성공하면 여길 그대로 지휘본부로 쓸 예정이었다. 설리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이곳에 도연양이 있다는 건 그녀가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심리적 조종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최강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칵. 경계병들이 무장 상태로 이동하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무전으로 짧게 속삭였습니다. 이쪽으로 온다. 설리번은 낮게 속삭이며 최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면 충돌은 불리합니다. 이 구조는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최강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는 즉시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총구 대신 맨몸. 그러나 그의 눈빛은 총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경계병 3명이 복도 코너를 돌아 나오는 순간 최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적의 총구를 손날로 꺾고, 두 번째 적의 무릎을 발차기로 부러뜨리고, 세 번째 적의 턱을 위로 치며 단숨에 기절시키는 기계적인 정밀함. 설리번은 잠시 말문이 막혀 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당신은 여전히 괴물이군요. 최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괴물이라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결정의 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최내부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철문 2개가 겹쳐있는 이중 격벽 구조였는데 이 정도 방어면 설리번 말대로 군 시설 수준이 확실했습니다. 설리번이 비밀번호와 생체 인증을 동시에 입력하자 안쪽에서 압력 밸브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문이 열리는 동안 최강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이 거칠어졌다거나 손이 떨린다거나 하는 표면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눈빛은 명확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라. 그 문 너머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최도연. 묶여있는 손. 입에는 간이 제갈.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최강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도연아, 아빠 왔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도연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채로 울음을 터뜨리며 최강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너무 무서웠어. 최강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너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 순간 설리번이 문 밖을 향해 총을 들었습니다. 적 접촉. 바로 그때 복도에서 다가오는 군화 소리, 무전기의 짧은 신호음, 조직의 정예 병력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최강은 도연을 안고 순식간에 방 뒤쪽의 엄폐물 뒤로 숨겼습니다. 설리번, 버틸 수 있어? 설리번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버텨야죠. 지금 우리를 막는 건 내가 한때 지휘하던 사람들입니다. 최강은 도연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눈 꼭 감고 귀 막고 있어.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복도는 곧 총성과 고함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설리번은 정밀하게 탄환을 사용하며 한 발 한 발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최강은 도연을 지키면서 엄폐 사이를 옮겨가며 접근하는 적을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적이 몰려오고 있었죠. 설리번이 짧게 외쳤습니다. 지금 빠져나가지 않으면 둘 다 죽습니다. 최강은 도연을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좋아.
후퇴한다. 그러나 그 순간 저 멀리서 묵직한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낯설지 않은 소리. 설리번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지금 이 타이밍에? 아니, 그가 직접 움직였다고. 최강이 물었습니다. 누군데? 설리번이 단 하나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나은재. 복도 끝에서 나은재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공기가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어떤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조직의 최정의 8인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최종 결전을 의미하는 구성. 최강은 도연을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은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강 씨,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나도 몰랐군요. 최강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내 딸을 데려간 이유가 뭐지? 나은재는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협상 카드, 그리고 당신의 분노를 시험해보고 싶었죠. 시험? 최강은 눈을 좁혔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움직일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설리번이 끼어들었습니다. 나은재, 여기서 멈추시죠. 계획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나은재는 설리번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다. 그는 손을 한번 까딱했습니다. 그 즉시 뒤에 있던 정예병 8인이 일제히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설리번은 최강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둘만으론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때 이어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강 형 들려? 우린 이미 근처야. 돌파할게. 박정원의 목소리. 곽병남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형님, 문만 열어주세요. 바깥 싹 정리했습니다. 정남연의 목소리까지. 도연이는 무사하죠? 바로 합류합니다. 최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좋아. 전원 진입해라. 나은재는 웃었습니다. 아, 역시. 이래야 최강이지. 그리고 양측의 거리가 단 15m로 좁혀졌습니다. 숨소리 하나, 손가락 떨림 하나, 발끝에서 느껴지는 지면의 긴장감. 최강은 도연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뒤에서 지키고 있는 병남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은재.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차갑고 깊었습니다. 오늘 밤 널 끝낸다. 전투는 대결이 아니라 전쟁에 가까웠습니다. 박정환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근접전에서 그를 막을 수 있는 이는 없었고 정예병들은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정남현은 멀리서 적의 사격을 차단하며 최강 주변을 완벽하게 방어했습니다. 곽병남은 도연을 지키며 엄폐하면서도 정확하게 탄환을 날렸습니다. 이용희는 설비를 해킹해 적의 내부 통신을 끊고 지휘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은재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는 뒤에서 전투를 지켜보며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는 듯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은재가 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설리번이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그거 포갑 장치입니다. 이 벙커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나은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난 질 생각이 없어요. 그 순간 설리번이 최강 앞을 가로막으며 뛰어올랐습니다. 폭발. 그리고 울리는 충격파. 설리번은 폭발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최강이 그를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설리번, 정신 차려. 설리번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최강 씨, 도연 양 지켜주세요. 전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는 억지로 눈동자를 움직여 도연 쪽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끌려왔죠. 최강은 목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리번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제가 아군 맞죠? 그리고 설리번의 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은재는 이미 후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폭발 덕분에 혼란이 일어난 틈을 이용해 탈출 경로로 사라지고 있었죠. 최강은 그를 쫓으려 했지만 도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가지 마. 최강은 멈춰 섰습니다. 그에게 남은 선택은 딱 두 가지. 나은재를 지금 쫓아 끝내버릴 것인가? 아니면 딸을 지킬 것인가? 그는 두렵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도망가는 나은재와 떨고 있는 도연 사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도연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아, 아빠는 널 잃을 수 없어. 그 순간 나은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강은 결국 오늘 밤 한 가지를 구했고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결정의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설리반은 초반에는 정체를 숨긴 내부 인물이라 의심받지만 실제로는 나은재 라인의 조직 내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잠입한 인물로 최강과 우리 동네 특공대를 이용한 적은 없고 폭발을 몸으로 막으며 희생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과거와 생명을 대가로 정보를 넘기고 작전에 협력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